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만약에 예습 혹은 선행학습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큰 차이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우는 수학과 중학교 과정을 배우기 시작할 때 혹은 원래는 중학교를 넘어가서 배워야 되는 건 거죠? 근데 어쨌든 네. 선행을 시작해서 중학교 수학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가장 큰 차이 혹은 선생님들이 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압박 뭘 이용해라 이런 차이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는 게 있나요? 자,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학과 그다음에 중학교 수학 교육 과정에서의 차이는 미지수가 있다 없다의 차이.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뭐 숫자들, 예를 들어 뭐 사과의 개수라던가 네. 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뭔가 수학 문제를 많이 풀고 그랬다면 네. 이제 중학교로 넘어오면서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수,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미지수가 되겠죠? x, 뭐 y,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서 그걸로 뭔가 x를 풀거나 뭐 y를 풀거나 하는 형태의 조금 더 추상화된 차이, 추상화된 계산식의 차이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 있었다고 해볼까요? 2x 플러스 뭐 7은 21?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이걸 푸는 건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 요걸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냥 당장 드는 생각은 사과가 21개 있더라. 그렇죠. 근데 사실 7개는 원래 있었고 두 음. 상자를 샀더니 21개가 됐더라. 그럼 한 상자에 몇 개 있었냐? 네네네.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초등학교 관점으로 보자면은 그 말을 하려면 사과가 21개 있다. 근데 어제 7개 있었다. 그리고 오늘 두 상자 샀다. 그러면은 사실 초등학생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원래 뭐 숫자 정도는 쓴다 칩시다. 원래 7개 있었다. 그죠. 동그라미 뭐 이런 걸로 네. 하죠. 네. 그리고 상자를 2개의 사과 박스를 샀다. 뭐 곱하기 2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칠까요? 뭐 아니면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곱하기 2로 쓸 수도 있고 그랬더니 21개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초등학교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사실은 요거를 역계산하는 방식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죠. 두 상자 사기 전에 7개 있었으니까 두 상자 사서 생긴 게 몇 개지? 아 그러면은 21에서 7을 빼면 되겠구나. 네. 그리고 두 박스를 쓰니까 한 박스당 몇 개인지 있는지가 궁금한 거를 쓰니까 그러면은 2로 나누면 되겠구나. 혹은 반반 나누면 어떻게 되겠구나. 요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요렇게 위에 식을 그냥 써버리면 그냥 보통 솔직히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죠. 양변에서 7을 빼라. 뭐 그쵸.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눠라. 네. 자, 요 두 개의 이 대화의 차이, 이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가 혹시 승재님이 보기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푸는 그 방식을 어떻게 보면 중학생들의 방식으로 우리나라 적어도 교과 과정 기준으로 보자면 중학생들 방식으로 풀어내는 걸 배우는 것과 아니면 이렇게 뭔가를 그림도 그려보고 어쨌든 상황을 표현해서 결국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역계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공부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여주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위에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결국엔 이거를 그냥 내 실생활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얘는 조금 더 추상화된
일종의 추상화되었지만 수학적인 논리 기반으로 푸느냐 그 차이일 것 같거든요. 그게 제일 저도 크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업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일상생활에는 없는 일상생활 문제가 없는 그렇죠.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 그 그쵸, 정도의 그쵸. 수학을 알려주겠다가 목표라고 보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도 그래서 뭐 돈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그죠. 먹는 거 관련돼서 나오고 옷 관련된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모양에 대한 게 이제 따로 있죠. 지금 얘기는 다 대수적인 계산 얘기였고 그죠. 사실 이제 도형에 대한 모양들을 파악하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약속하는지를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있죠. 근데 요 식을 쓰는 거는 아주 심플한 문제임에도 배우는 거는 이제 정말 추상적인 얘기를 할 땐 식이란 걸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것부터 연습하자라고 해서 배울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1차 방정식은 사실은 초등학교 수학을 잘하고 있다면 전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바로 2차 방정식 넘어가면 됩니다. 그죠. 근데 2차 방정식 넘어가면은 요 식을 쓰지 않고 풀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그림을 쓰는 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종이도 낭비하죠. 그죠. 종이도 많이 잡아먹죠.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이렇게 배워야 할 단계에 그냥 이렇게 푸는 걸 배워버리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요 단계가 익숙해지고 요 단계로 넘어가면 제 생각엔 요 수식을 본 순간 요 단계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그러니까 방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등학교 교육 과정이 일상에서의 일상에서 이제 무리 없이 뭔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수의 개념들을 정립하는 단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로 넘어갔을 때 그것을 조금 더 추상화된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면 먼저 이런 일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이 되었을 때 요 단계로 넘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요런 거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것만 계속 보다 보면 제 생각에는 약간 수학적으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복잡해졌을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배경 혹은 내 실생활에서 접목을 할 수 있는 어떤 적용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랑도 네. 상당히 비슷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냥 이런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냥 바로 이 식을 써서 푸는 걸로 배우는 걸로 해서, 빨리 그냥 이 단계를 해결하려고 해버리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학생들은, 결국에 수학은 뭔가 식 세워가지고 풀어내는 거. 그렇죠. 라는 생각밖에 남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안에 담겨 있는 뭔가가 직관적인 생각들, 어떤 논리적인 생각들,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즉 논리적 사고를 먼저 이용해보고 이 식을 쓰는 거랑,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라고 배워버리는 거랑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직관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논리력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직관력을 잃어버리거나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혹은 아주 솔직히 얘기하자면 극단적으로는 평생 못 얻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아까 얘기해준 게 뭐였죠? 적용력. 그러니까 사실 그쵸.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즉 요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 보고 이식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식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하는 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걸까라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어떤 논리적 사고를 펼쳐 나갈 때 혹은 상상을 해 나가야 할 때 어떤 힌트를 보고 그쵸. 근거를 보고 그럴 때 이제 반대를 항상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그렇잖아요. 뭐 무슨 토기 조각 보고 역으로 논리적으로 추적해서 그렇죠. 어떤 역사의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보고만 그냥 이 식을 푸는 걸 배워서 이 식으로 이런 거 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는
일단 흥미를 매우 떠뜨리는 거다. 즉 꼭 재밌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풀어낸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성취감이 있다 해도 이런 식으로 풀다가 이렇게도 사실 할 수 있어라고 배우는 거랑 그냥 이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성취감은 다르죠. 명백히 다를 거다 그쵸. 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혹은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수학 과정은 결국엔 크게 또 몇 가지 관점으로 나뉘겠지만 제 생각에는 방금 전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면 이거를 잠깐만 지울까요? 조금? 네. 왠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하나 초등학교 때는 직관력을 기른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이런 일상과 수식이 넘어가는 단계도 있지만 수식만 보고 이것을 확장하는 사고를 배울 수 있어야, 그러니까 이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이게 약간 뭔가 이해 확장?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수식이 있더라도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쌓이는 단계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 적었는데 추상화의 첫 단계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리고 증명이라고 하는 그 엄밀한 과정의 첫 단계도 배우고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명제란 말을 가장 처음 쓴 게 아마 중학교 때 거예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 네. 우리가 도형 배울 때 아마 맨 처음 배울 겁니다. 명제라는 것과 조건이란 말은 안 돼요. 그냥 명제라는 말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참거짓의 개념을 좀 더 수학적으로 배울 거예요. 즉 초등학교 때는 주로 뭘 배우냐면 그거 관련해서 객관적인 게 뭐냐, 주관적인 게 뭐냐를 국어 시간에도 배우고 수학 시간에도 사실 배우는 거죠. 암암리. 그렇죠. 네, 암암리에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뭐 키가 큰 편이다라는 말은 주관적인 거냐 객관적인 거냐 뭐 이런 거 따졌잖아요. 우리 어릴 때. 네. 그런 것들이 수학 개념도 들어가 있으면서 국어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국어 논리적인.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릴 때 배우고 중학교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건 어느 정도 익혔으니 이제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엄밀하게 수식으로서 증명하는 게 뭔지 맛을 봐볼까?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수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도형에서는 중학교로 넘어오면서부터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즉 뭔가 이 거리 구조가 완벽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유클리드 공간 내에서의 거리라는 게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네. 그 두 점의 거리 어떤 두 점 아무데나 찍으면은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딱 배움으로써 그 공간 자체에 대한 뭔가 거리 구조 파악이 약간 끝나는 느낌이랄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초등학교 때 도형은 사실은 도형도 얘기를 하자면 전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우리 제일 뻔한 거 요거 얘기해볼까요?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세각의 합이 몇 도다 이걸 배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기억나겠지만 세각의 합이 뭐 180도다. 180도잖아요. 네. 그거 혹시 어떻게 증명 배웠는지 기억이 나나요? 어떻게 배웠더라? 가장 뻔히 기억나는 증명법은 뭐예요? 사실은 그냥 지금 기억나는 증명법. 지금 기억나는 저 사실 기억 안 나긴 하는데 그 지금 생각해도 생각할 수 있을걸요? 아 어떻게 하면은 요 세각의 합이 180도인 거 증명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했지? 오, 어떻게 했지? 오, 진짜 어떻게 했지? 제가 보기에 많은 어른들이 그래도 기억하는 사람들은 기억할 네. 방법이 여기서 평행선을 긋는 걸 거예요.
네, 한 변의 평행선 하나 긋는 맞다. 거죠. 네. 한 변의 평행선을 긋는 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가 억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요기각이 이렇게 똑같고 요각이 이렇게 똑같다 해가지고 180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논리력을 발휘해 봅시다. 이렇게 증명을 하면 문제가 사실은 뭘까요? 되게 엄밀하게 따지자면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 버렸다. 네. 되게 엄밀하게. 네. 되게 진짜 극단적으로 엄밀하게 가도 되나요? 네. 평행이란 뭐야? 약간 이런 질문이 던져지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사실 네. 그래서 원래는 공준이라고도 불리는 공리라고 불리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된 게 이제 유클리드의 아마 기하 원리 이런 책이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오랜만에 그거 관련된 책을 지금 구입을 해놨어요. 한번 우리 촬영 때 하든지 아니면 제가 혼자 찍을 수 있는데 찍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게 심지어 초등학교 때 배우는 방식도 아니거든요. 그래요? 이게 네.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학원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근데 그러면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평행이라는 뭔지 그냥 안 만나는 거야. 평면에 서로 그렇죠. 안 만나는 거야. 정말 안 만나? 그죠. 이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적 그 논리를 완성시켜주는 그 공리들이 필요한 거라는 걸 그렇죠. 차라리 설명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린 선행학습하면 그냥 평행이란 이런 거고 절대 안 만난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렇게 그으면 뭐 동의각은 크게 같을 수밖에 없고 억각도 같을 수밖에 없고 요런 걸 사실로서 그냥 배워버리죠. 그리고 삼각형의 세각의 합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고 배워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때 사실 그 사실을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는 교과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얘를 이렇게 찢어요. 그러면은 갖다 붙이면 그죠. 붙더라 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전 이것도 그렇게 붙더라 라고만 알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랑 자랑 그렇죠. 직접 연필이랑 그쵸 네. 가위 갖고 와라. 자, 삼각형 아무거나 그려. 찢어. 잘라. 삼각형 잘라. 그 다음에 삼각형을 각이 훼손되지 않게 찢어. 세 조각으로. 각 각이 하나씩 하게. 그 다음에 합쳐봐. 그죠. 자, 평평하게 만들어주지. 그죠. 삼각형은 정말 세각의 합이 180도네. 네. 라고 느낌이 오게 해줘야 된다. 맞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죠. 네. 그죠. 왜냐면 전 초등학교 수업은 결국에는 감각적인 것과 연관 지어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느꼈을 때 수학적인 사고를 하려는 그 모먼트 자체를 만들어주려는 걸까요? 요즘 모먼트가 조금 재수없게 쓰이는 거 있어서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순간들이 와야 돼요. 이 수학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는구나. 즉 막 내가 꼭 수학자처럼 살진 않더라도 그렇죠. 수학이라는 게 나와 밀접하고 그리고 이용해야 되는 거구나를 느끼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관심이 가는 학생들은 더 깊게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 감각은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각 속에서 수학적 사고를 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오감이 뭔가 이 수와 도형과 관련된 거를 많이 느끼게 하려는 게 초등학교 수학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엔 근데 오감. 갑자기 그러면 수학적으로 중독되는 학생이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쵸. 나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랄까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였죠? 그냥 삼각형 지웠으니까 삼각형 굳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삼각형이라는 그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걸 막 찢어서 이렇게 조립하고 했을 때 물론 이게 뭐야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냥 그 과정 자체를 막 뭐 레고를 조립하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일종의 즐거움으로 느끼는 학생들은 거기서 더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마치 게임을 하듯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
극단적으로 나가면 모든 만물을 수학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럴 수 있죠. 학생들이 나올 것 같고 그죠? 학생들은 네, 특히나 꽤 많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장단점이 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장점은 이제 그렇게 사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뭐 그냥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관점에서 보면은 뭐 문제 잘 푸는 수학 잘하는 학생이 되겠지만 단점은 이제 만물을 그걸로 생각을 하다 보니 좀 놓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네, 네. 느낌이 있거든요. 어쨌든 네, 그죠. 그래서 뭔가 네, 그렇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러면 사실 그냥 어떤 수학 교육,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학 교육, 중학교 수학 교육, 고등학교 수학 교육을 잘 하려는 학생을 만들기 위해선 수학 중독자를 만들어야 되는. 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극단적으로 나가면 수학적인 중독자. 만약에 영우님 보시기에 수학 중독자는 무엇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수학 중독자야?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은 중독이라고 하려면은 사실은 우리 어릴 때처럼 경시 문제 하나 던져주면 그거 어떻게든 풀려고 달려드는 사람이라면 사실 중독인 상태죠.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사실 방금 전까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수학 중독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독자였죠. 자였죠. 그 관점에서 지금은 보면, 아닐 수 있지만.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저는 약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수학 중독자 그냥 만물을 네. 그냥 모든 현상을 다 수학적으로만 보려는 그거는 중독자라기보다 집착인가요? 그쵸. 약간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수학이 독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죠. 네. 그쵸. 나쁘게 말하자면. 네. 약간 극단주의자 느낌이죠. 그거는. 네. 그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영우님이 방금 얘기했던 거랑 좀 결합을 하면 뭔가 수학 교육에서 학생들이 일단 그 필요한 거는 하나는 그 방금 전 영우님이 얘기했던 그냥 좀 강한 워딩으로 쓸게요. 집착.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중독은 수학 중독. 하나는 집착. 그다음에 하나는 뭐였지? 그냥 막 만물에 적용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만물에 뭔가 적용은 진리라고 여기는 거죠. 모든 만물의 진리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요? 만물의 진리? 네. 만물의 진리 말고 조금 더 집착과 비슷한 느낌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수학 중독.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좀 교육을 확증 편향이라고. 수학 교육열을 조금 더 잘 끌어올리기 위해선 수학 문제 해결에 대한 집착과 그 다음에 뭐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태도? 모든 것에 대한 적용을 한다는 거죠. 약간 그 두 개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것에 대해 적용하는 사람이 나오는 게 그 빅뱅 이론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빅뱅 이론이 되는 거고. 뭐 집착은 약간 라마누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라마누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옛날에 영화 리뷰 같은 거 할 때 했던 이야기. 네. 그런 케이스인 걸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 저희가 뭐 중독이나 뭐 이런 말을 썼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중학교 교육 과정으로 넘어올 때 제대로 된 이제 어떤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이런 단계들이 이제 좀 몸에 익혀져야 되지 않나. 근데 결국에 이런 얘기는 네. 수학을 잘하게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게 하려고 할 때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좋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잘할 필요도 필요하면 잘해야 되는 거지 뭐 누구나 잘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뭐랄까요. 근데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적 사고라는 게 장착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에게 필요한 건 수학적 사고가 장착은 돼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을 정확히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정확히라는 건 참고로 이거 너무 또 이제 수학자 관점으로 들어가면 정확히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수학이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면 1 더하기 1은 그렇죠. 2를 증명한 건 체감권이라는 그렇죠. 거 유명하잖아요. 버드나트 러셀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수학적 사고는 모두 장착돼 있는 상태는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장착하라고 누가 이거는 그래도 해야 돼라고 했을 때 회피하거나 그거를 그냥 싫은 과목이라는 이유로 본인은 잘할 수 없는 과목이라는 이유로 증오의 대상으로 삼아버려서 얻어야 할 걸 못 얻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수로그 같은 건 꼭 얻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지수로그를 어느 정도 계산할 줄 알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계산할 줄 안다면 거의 모든 경제적 문제에서 뭔가 본인이 생길 이득이나 손해 같은 거를 꽤 정확히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렴풋이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로그 수준 정도까지는 그래서 네. 누구나 정확히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수학 교육이 그냥 수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대 사람들이 하던 게임 중 하나로 시작됐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자주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게임 같은 존재다. 라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 오랜만에 하자고 하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죠. 근데 지금 우리 중독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무슨 이윤열처럼 무슨 스타크래프트 2 나왔다고 해서 우리 해봤어요? 스타크래프트 2? 저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스타크래프트 하자고 하면 오랜만에 해볼까 생각 들잖아요. 요런 느낌이 됐으면 좋겠다. 꼭 게임 중독돼야 게임 중독 한번 돼봐야 프로 게이머 되지만 누구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하지만 우리가 그쵸. 일상에서 그런 느낌만 들더라도 나도 해봤던 게임이라는 느낌만 들더라도 적어도 증오의 대상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약간 이런 발전 단계. 죄송해요. 제 어떤 직업병이 결국엔 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중독 레벨로 봅시다. 이게 발전 단계로 보고. 그러면은 뭐 아예 수학에 대한 이건 무관심이라고 했을 때 초등교육은 적어도 뭐 이게 중간이라면 적어도 요 정도의 어떤 레벨까지는 끌어와야 되지 않나.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갈리는 거죠. 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수학이란 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수학이란 게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만 저희가 얘기했던 건 수학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모르겠다. 저는 이것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렇죠. 마이너스도 있는 거니까. 이건 증오니까 증오. 맞아. 요런 이거라도 끊이면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사실 되게 짧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초등에서 중등 교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일종의 숙명 것 같은 거. 그렇다면 여기는 이걸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이야기를 할 시간이 좀 없죠. 일단 게임이랑도 연계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왜냐면은 바둑 이런 것도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수학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수학 문제죠,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렇죠. 대놓고 집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결국에 원래 저희가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거죠. 때마침 요즘 승부도 인기가 많다던데. 그거 봐야 된다. 아직 못 봤어요. 이세돌 알파고 이후에 바둑이 또 오랜만에 관심 받는 게 승부 요 얘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둑, 체스 뭐 이런 거 다 수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거에서 이제 중독이 돼서 프로의 단계에 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수학적 계산을 엄청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스타크래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싸움. 그렇죠. 사실상 수싸움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는 하는 거지만 사실 경우의 수라는 게 수학적 논리에 기반을 해서 나올 수 있는 파생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네. 우리가 딱 그 세대잖아요. 스타크래프트로 돈 벌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을 처음으로 본 세대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TV를 통해. 그렇죠. 그때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야, 몇 분 몇 초 내에 SCV를 몇 마리를 뽑아놔야 너가 이겨. 그렇죠. 그 계산을 누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해서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수학 문제 푼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더 정확하게 뭐 그게 그죠. 이미 있는 수학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병참을 어떻게 분배하고 하는 그냥 딱 그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 못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그거 해볼까 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유명했던 파렌트 택틱스 같은 게임 보면은 격자들이 있는데 네. 얘네들을 이제 상대 이 빌런들을 죽이려면 칸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한 칸 한 칸 한 칸. 그럼 분명 최적 경로가 있을 것이다. 그죠.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것인가. 아,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최적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경로 잘 찾는 게 최적화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이거 할 얘기가 많습니다. 수학 중독 관련해서 얘기하는. 인트로가 너무 길었어요. 오늘 인트로가 너무 길었어.